충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2명이 추가되면서 충북 내에서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북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추가로 10곳 이상 늘었습니다. 접촉자도 2배 넘게 늘었는데 감염 경로 확인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택시나 버스 이용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청주 첫 확진 환자가 택시 기사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중교통을 꺼려하며 영업 손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전국의 공적 판매처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시민들은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는 등 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코로나19 양상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충북에서 8번과 9번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특히 9번 환자는 7번 환자 지인의 남편으로 초등학교 교직원입니다. 지역 내 2차 감염, 그러니까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의 8번째 확진자는 공군부대 아사 23살 A씨로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대구 자신의 집을 다녀온 이후 기침 증세를 보였고 검체를 채취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A씨는 17일부터 청주 시내 술집과 볼링장, 미용실을 다녀갔고 그 과정에서 택시도 수차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번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지역 내 전파로 의심할 만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청주, 증평, 운성, 충주 이렇게 7명들이 분산돼서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 9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며 양상은 급변했습니다. 9번 확진자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7번 확진자 지인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9번 확진자가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면 지역 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 거주하는 신천지 교회 신도수는 7,845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신도 이름과 연락처를 모두 넘겨받은 만큼 모든 신도에 대해 3개 권역으로 나눠 감염증 증상 유무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도 신천지 교인 4,598명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구별로 100명씩 400명의 모니터링 요원으로 대응 상황실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시는 입수된 명단에 따라 확실하고 완벽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충청북도는 중국 자매결연 도시 2곳에 지원하려던 마스크 6만 2천 매를 대구 경북 지역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 3번째, 충북에선 6번째 코로나19 여성 확진자의 이동 동선이 10곳 이상 추가됐습니다. 접촉자도 덩달아 2배 넘게 늘었는데 감염 경로도 아직 미궁이어서 추가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영관 기자입니다. 콜센터 여직원 24살 A씨는 증상이 나타난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편의점과 키즈카페, 포차, 약국, 병원 등 20여 곳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새벽 시간대 노래방을 옮겨 다닌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A씨의 이동 동선이 10곳 이상 늘었습니다. A씨는 편의점과 노래연습장, 안경점, 잡화점 등 14곳을 더 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촉자도 회사 직원과 택시기사, 업소 직원 등 41명에서 9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동선은 A씨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폭증하고 있는 카드와 통신 내역 조회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환자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 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 내역이라든지 원래 이제 통신사 내역 그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러는 차선택을 저희가 선택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CCTV 확인 등 감염 경로 확인 작업도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대구에 다녀온 적이 없고 신천지와도 연관이 없는 불교 신자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감염은 접촉됐던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서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감염원을 찾는 겁니다. 시급한데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대한. A씨의 남자친구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A씨의 동선이 공개된 뒤 접촉자 의심 신고는 아직 한 건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택시와 버스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줄자 운전대를 놓는 택시 기사가 속출하고 버스 회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에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강장에 택시 수십여 대가 줄지어 승객들을 기다립니다. 청주의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개인 택시 기사라는 것이 알려진 뒤로 택시 이용 승객이 급감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꺼려지는 게 있는 것 같고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한 택시 회사의 경우 청주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뒤 나흘간 매출이 2,300여만 원으로 전주 대비 40% 넘게 떨어졌습니다. 손님이 없어 택시기사들은 생계가 막막하기만 하고 손님이 없으니까 힘들지. 뭐 수입이 반도 안 되는데 뭐 7, 80만 원씩 줄어드는 게 아니고. 기사 결근율이 50% 안팎에 이르면서 경영진은 회사가 멈춰서지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운송 원가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긍정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 지금 모색 중에 있어요. 시내버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터미널 승강장은 횡하고 버스엔 빈자리가 수두룩합니다. 청주 우진교통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버스 한 대당 평균 36만 원의 수익을 냈지만 확진 판정 이후 평균 19만 원으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월 7억 원의 수익금 감소가 예상되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와 도에 조속하고 조건 없는 지원을 요청하는 거고요. 마스크와 세정제를 구해야 되는데 가격도 인상되고 구할 수도 없는 상황. 시민들이 외출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에서 대중교통업계는 방역에 총력을 다하며 영업 손실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에 정부가 어제부터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 약 500만 장씩을 전국의 약국과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부터 살 수 있지 않을까 큰 기대를 갖고 판매처를 찾은 시민들은 허탕을 쳤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와 약국, 우체국과 공영 홈쇼핑, 중소기업 유통센터 등을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정했습니다. 이르면 오늘부터 일반 시민들도 공적 판매처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정작 판매처들은 마스크를 거의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마스크가 있긴 한데 다 소형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뭐 우체국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구매가 가능할지 그것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약국의 경우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가 일괄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가격 책정 과정이 길어지며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3월 초가 뭐 2일부터 된다 해도 언제 될지 모르죠. 확실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능성 마스크는 전혀 공급이 안 된 지가 뭐 한참 됐어요. 혼선일자 정부는 내일부터 전국 2만 4천여 개 약국에 120만 장이 판매되도록 하고 전국 1,900여 곳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점포당 300장씩, 읍면 소재 우체국에선 각 국당 400장씩 보급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시민들은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공적 판매도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가끔 집 밖으로 나왔는데 아직 마스크 한 장도 못 사가지고 너무 지금 조금 답답하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충북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곳은 농협 하나로마트 123곳, 우체국은 청주 14곳을 포함해 94곳으로 파악된 가운데 읍면 단위 우체국이 내일 가장 빨리 물량이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어느덧 마스크가 절대 생필품이 돼버렸지만 시중에선 오늘도 마스크 구하기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천시가 사전에 비축한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천시민회관 광장이 줄을 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천시의 마스크 무료 배포 현장입니다. 제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람에 3장씩입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시민들에겐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약국에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나눠주는 거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온라인 쇼핑이 생소한 어르신들에겐 가뭄 끝 단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뭐 하잖아요. 우리 노인네들은
인터넷으로 못해요. 어디로 들어갈지도 모르고. 제천시가 코로나19의 최초 발병 직후 만약을 대비해 마련해놨던 만여장의 마스크를 취약계층과 시민들에게 배포한 겁니다. 혹시 또 다중집합에 대해서 또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까봐 최소한 3m 이상의 간격을 두고 라인을 한 8개를 만들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제천시는 마스크를 추가로 확보해 소방서와 경찰서 그리고 의료기관 등 시민과의 접촉이 많은 대민 업무 종사자에게도 무료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북교육청은 도내 학원과 교습소 6,070곳 가운데 41%가 휴원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보다도 203곳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다음 달까지 교육청 산하 휴양소와 콘도 예약 건수의 56%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 도심 상인들이 동시 방역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청주 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협의회에 소속된 성안길과 서문시장, 지하상가, 중앙동 등 6개 개별 상인회는 오늘 권역별로 동시 방역 소독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동시 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지역 총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차출설이 불거졌던 정우택 의원이 상당구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제천 단양의 이우삼 의원은 충북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경선에 통과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정우택 의원이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수도권 차출설을 차단하고 정치적 기반인 상당에서 오선 고지를 밟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대학 동문이자 세대 교체론을 내세운 윤갑근 변호사와 공천 승부를 벌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민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제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제천 단양 선거구 민주당 이우삼 의원은 충북에서 처음으로 당내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이경용 전 금강유역 환경청장을 누르고 재선을 향한 공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제천의 단양에 그 새로운 미래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늦게 공천 경쟁에 뛰어든 이모선 전 경찰청 차장은 중부 3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경선이든 어떤 것이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총선 승리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기꺼이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바른미래당을 셀프 탈당해 무소속 상태인 김수민 의원은 국민의당 합류를 미루고 있어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정치적 멘토인 안철수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의 영향력을 선거에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정당으로 출마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장고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이 코로나19에 쏠려 있지만 총선 승리를 향한 예비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제천시는 행안부의 지침을 반영해 다음 달 1일부터 지역화폐 모아의 할인율은 8%로 확대하고 월 구매 한도는 1인당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을 감안해 3월 한 달은 10%의 특별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올해 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합니다. 임진숙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임 회장은 인재양성이 충북을 더욱 살찌우는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라는 생각에 지난 7년 동안 모아온 각종 회의 수당에 사재를 보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도내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 중인 가운데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시행하는 긴급 보육을 선택하는 가정은 10가정 중 1가정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어린이집 아동 4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휴원 조치 이후에도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아동은 11.7%, 5,5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73.2%의 아동들은 부모가 가정에서 돌보고 있었으며 친인척 돌봄 14.9% 등입니다.
2월 넷째 주 충북의 아파트 값이 매매와 전세 모두 전국 8개 도단위 광역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사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